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보면 지금까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제기했던 대응했던 말을 바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1심 대비로 진술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게 기억이 소실됐다. 혹은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방송의 즉흥성 때문에 발언이 헛나왔다. 네. 좀 과장될 수 있다. 예. 그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반추해 보면 결국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돼서는 나는 결정권이 없어라는 얘기고, 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죄가 선고되기는 매우 어렵다. 전체 무죄가 선고되기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지금까지 이 대표가 일관해왔던 입장과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건지 함께 보시죠. 1심, 내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 일부러 한 적 없다. 2심, 기억이라는 건 소실돼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는 사실 알게 됐다. 바뀌었죠? 김문기는 전남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소실돼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는 사실 알게 됐다. 묘하게 바뀌었어요. 김문기 모른다고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관련된 발언도 묘하게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성남시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다라고 했다가 정확하게 물적 증거 없이 표현한 건 잘못이다. 내가 엉뚱한 공문을 보고 착각했다. 부족함을 감안해달라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근데 김웅태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 말만 믿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기회도 없었던 많은 이 민주당 소속 방송에 나오셨던 분들이 명백히 협박이 있었다. 협박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느끼는 바다. 협박을 받았다는 직원도 찾고 있다. 라고 지금까지 변론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2심 선고 직전에 내가 엉뚱한 공문을 보고 착각했다. 그럼 협박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까? 법을 잘 아시니까 아마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교묘하게 지금 말을 바꾸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대표 말만 믿고 강하게 협박이 있었다고 했던 민주당 패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분들이야 일극 체제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한 또 그런 목적의 공천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보면서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특히 저런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의 그런 취지는 저는 당선에 대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선 의도. 선거에 대한 의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당시에 뭐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국감장이었나요? 그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무마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감추게 하려고 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이 좀 그런 추측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말을 저렇게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의도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검찰 구형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검찰 구형이 70만 원, 100만 원 이하, 의원직 상실형 이하로 구형할 때는 보통 그 당사자가 반성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80만 원 예. 선고받은 정치인을 잘 아는데 명함에 학력 관련해서 대학과 무슨 뭐 전문대 그 5기 차이로 인해서 벌금 80만 원 나온 분을 잘 알아요. 예. 근데 그분은 선거에 당선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었거든요. 뭐 핵심 비리나 뭐 이런 것을 본인의 혐의와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벌금 80만이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과 이 대표 건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인정해야죠. 어. 내가 알고 거짓말했다. 인정해야 재판부든 검찰이든 정상 참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반성할 기미가 보이는구나. 근데 이 반성할 기미를 뭐 어떻게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국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반성할 기미가 있나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뻔뻔하게 끝까지 몰랐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12개 혐의인가요? 5개 재판들 다 본인이 옳았다고 뻔뻔하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번에 판결을 할 때
연결해서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진술이 살짝 바뀐 거냐 아니면 확 바뀐 거냐를 두고도 좀 논의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발언 아니겠어요, 김무 실장님? 네. 김무기 씨 모른다. 정말 모른다. 내가 모르는데 어떡할 거냐. 한 야당 의원께서는 도지구쇼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뇌를 압수수색해라. 모르지 않느냐라고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기억이라는 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좀 조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후퇴하셨고 국토부 협박 같은 것도 국토부 협박 받았다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네. 근데 아무런 증인도 안 나오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제야 내가 엉뚱한 공문을 보고 착박했고 내가 시간이 막 쪼달려서 과하게 좀 표현을 했다? 협박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에 가서 최후 진술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지금 조급하다 그리고 굉장히 절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3월 26일로 2심 선고 날짜를 박았기 때문에 네. 그때 2심에서 또 똑같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이 나오면 사실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당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2심의 최후 진술에서는 약간의 뉘앙스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김영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은 아닌데 아이고 뭐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 구형이 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검사 측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의 모습으로 비추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항변의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진술하고 골프를 같이 쳤던 저 사진이 뭐 조작됐다는 등 또 채널A 인터뷰에 나와서 거짓말을 또 했던 것들이 이제 그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건 뭐 즉흥성이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유죄 판결의 근거는 그 국토부 협박 관련입니다. 그건 국정감사장이었어요. 그럼 국정감사장은 즉흥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예고돼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로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나와서 답변할 때는 그런 질문이 나올 걸 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까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일부 당 지도부에서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야당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는 다 예상되는 상황에 판결까지 준비하면서 협박 발언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굉장히 위험한 그 자기 비리 혐의와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그걸 반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통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했던 고의성들이 너무 엄중하게 그건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문기 처장 알고 몰랐고는 뭐 입장이 후퇴한다 하더라도 저 경기도 감사장,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이야기는 즉흥성으로도 해명이 안 되고 반성으로도 해명이 안 되고 우연이다는 것도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제가 볼 때 물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아니까 지금 이번에 와서는 굉장히 조급하고 절박하게 말을 좀 바꾼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때 당시 대선 당시에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때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이재명 캠프 측은 주장하던 때였어요. 그때 국토부 협박 발언도 나온 건데 그럼 좀 애매한 게 국토부 협박 없었다라는 거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문기 씨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두 가지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렇죠. 그때 저도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었으면서 실제 생방송으로 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 질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 측 의원이 질문한 것이고 네. 그 처음부터 무조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고 국토부가 계속 강제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문에 여러 차례 와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한 3, 4분 진행하는 과정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과하게 표현하셨다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박 이 두 단어로 해서 그걸 또 그 공소법에 이렇게 제기하는 것 자체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라는 거는 저는 주장에 대해 좀 여전히 유효하긴 한데요. 저런 표현에 대해서도 본인이 말씀하신 게 협박은 이란 표현을 좀 좀 과했다. 그러나 그 취지 자체는 국토부의 공문에 의해서 그 1종에서 4종으로 가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R&D 산업지구를 받는 최선의 선택이 이제 4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서 어떤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
없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기억은 소실되면 유불리에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료제를 하는 거예요. 공문 기한을 작성하고 날짜를 적고 수발을 하고 그게 원리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백현동을 종상향 4단계 띄워준 것에 대한 책임. 네. 초기에는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대상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최고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저런 데 대한 기억의 문제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벗어나는 길은 공문 속에서 혹은 확실한 정인 속에서 자기 문제를 해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기억이 헷갈렸다로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뒷받침해줄 공문이나 증인이 없다. 없잖아요. 그 실제로 공식적으로 저 표까지 들고 왔는데 그러면 저 표까지도 공무원들이 착각해서 잘못 만들어진 공문을 보고 저 표를 만들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해명이 안 된다. 사실 우리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피감기관들이 얼마나 일주일 내내 관련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논리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데 기억이 왔다 갔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저 해명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